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페노션이요. 페노션이요? 네. 네, 해운주 갖고 계시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 궁금합니다. 매수 가격은 8,500원이요. 비중 얼마나 되세요? 45% 정도. 8,500원에 45%요? 네. 이거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되셨네요, 그러면 지금? 네, 작년이에요. 이 비중도 많으신데, 이 4,700원까지 내려갔을 때까지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대로? 네, 속쓰리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최근 들어서는 좀 발빠르게 올라왔습니다. 4,700원에서 7,700원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문의드렸어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빛을 보나 싶더니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아마 밤잠 설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노션 어떻게 봐야 되나 한번 좀 알아볼게요. 과연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런지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페노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페노션인데요. 이제 맘 놓고 올라가겠다 싶더니 다시 또 주춤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을 항상 먼저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농사를 하듯이 네. 이제 하셔야 되는데 씨앗을 뿌렸을 때 모두가 싹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에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타이밍에 이제 좀 한 발 좀 늦게 타시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항상 감안을 하시고 좀 이렇게 씨앗을 여러 곳에 뿌리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비중이 이제 45%에 8,500원의 매수가세요. 지금 이 고점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네.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페노션의 지금 이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HMM을 포함해서 대형 거래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터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그 해운 조선업체들은 한번 거래가 터질 때마다 조 단위로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출액과 그리고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이게 매출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주가의 상승력을 좀 견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는 급락을 항상 동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그때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투자를 조금 주의를 하시는 거를 항상 투자의 기본 습관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예.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화물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 페노션에 대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같은 조선주들도 같이 섹터 동반 상승을 이제 보였는데 이 페노션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본다면 저는 일단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대형 거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조선주들이나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실적이
2년 정도 후에 그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약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발주가 되는 시기는 2년 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항상 투자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즉 그 말은 대형 네. 거래가 다시 터지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다시 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간도 좀 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이 길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쪼록 지금 한국에 대한 그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 이제 벌크선을 만드는 이제 회사입니다. 거기에 LNG 선도 아무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었고, 그 LNG 선들이 발주가 될 때마다 아마 이 페노션에 대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황은 이제 밝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DI 운임 지수에 따라서 이 페노션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운임 지수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운임 지수 체크하시는 게 어려우실 텐데 예.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걸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전일에 BDI가 만약에 크게 올라갔다면 이 페노션이나 이 HMM 같은 경우도 예.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지금 드라이벌크 같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마진율이 좋습니다. 바로 한 12% 정도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네. 이 마진율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페노션이 앞으로 주가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지금 상담 시청해주신 시청자분의 좀 고민을 좀 깊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찌됐든 조선에 대한 그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은 바로 6,000원 라인입니다. 만약에 이 6,000원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 121일평과 그리고 이제 61일평 이 지지 라인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강하게 좀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조선주들이 강하게 좀 받쳐준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6천 라인이 좀 강하게 무너지려고 한다면 좀 비중을 다른 과대낙폭을 하고 있는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네. 성장주로 좀 포트를 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000원을 벗어난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이 받쳐주고 BDI 운임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유가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이런 페노션이라는 기업이 받는다면 저는 일단 진입가 8,500원까지 온다면 비중은 무조건 줄여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최고가를 찍었던 8,920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의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500원이라는 진입가도 사실 올라가기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받쳐줘서 8,500원이 올라간다면 무조건 비중은 20%에서 25%는 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수주라든지 그런 BDI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진입가 오시면은 비중 덜어 가시고 최종 목표가는 이제 9,000원까지 바라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요, 앞으로의 상황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전략들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매수가 근방까지 올 수 있대요. 자, 그런데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나가셔야 되고 최종 목표가는 9,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잠깐 또 그 와중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좀 내려가서 6,0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도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다가요. 한 번 더 궁금합니다 하시면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페노션 살펴드렸습니다. 와, 이 종목을 정말 높은 가격에 많은 비중을 진입하셔서 그동안에 이 저가 4,000원대까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아무쪼록 그 버틴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지만 그 와중에 지금 소실이 많이 커지기 전에 진단을 미리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종목 진단이거든요. 이분은 언제나 봄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모트렉스 매수가는 6,286원,
비중 이분도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37.5%입니다. 지금 남겨주신 내용이요. 주식 병합과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말씀 그대로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참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한번 아주 시간이 오래됐는데 2020년이었죠? 그때 한번 급등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로는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모트렉스 진입하신 시점은 아무래도 뭐 얼마 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트렉스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트렉스입니다. 이 종목 좀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네. 먼저 이제 뭐 주식 병합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주식 병합은 5대1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주식에 이제 현재 유통되는 주식이 이제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주가는 그만큼 이제 5배 비싸지는 건데, 그렇죠. 주식 병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 현재 이제 자율주행 업황과 이 모트렉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일전에 상승 나왔던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또 이제 이 디지털 뉴딜, 네. 그때 이제 또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도 함께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 인증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네. 모트렉스가 이제 차량용 내비 쪽으로 이제 좀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향으로 이 차량용 내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 카플레이 인증을 받았었고, 그때 이제 이 애플카하고 이제 현대기아차하고 협업을 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트렉스가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좋은 이제 이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현재 무산이 된 상태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자율주행 이슈로 해서 이제 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그러한 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작년에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차량용 이 내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기업의 성장성은 뛰어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판매성이 호조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적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업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에 이어서 네. 이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은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가 있는데, 예. 이제 레벨 3이 이제 상용화되는 게 이제 올해 말부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레벨 2하고 레벨 3은 천지 차이거든요. 네. 레벨 2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 있는 기술들이죠. 반쯤 자동인 느낌이고. 그렇죠. 보조를 해주는 수준인 예. 건데, 이제 레벨 3부터는 이제 고속도로 정도에서는 이제 그냥 그 드라마 보고, 네. 네, 영화 보면서 가도 되는 수준. 다른 행동을 해도 괜찮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책임 소재가 운전자한테 있지 않고 네. 이제 기업에 있거든요. 그렇죠. 레벨 3부터는. 때문에 이제 레벨 3부터 이제 올해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우리가 아는 이러한 자동차들, 현대 기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레벨 3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은 다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예.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정말 크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지, 네. 기술은 다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때문에 이런 책임 소재가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레벨 3에 대한 부분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네. 이제 레벨 4, 레벨 5, 레벨 6까지는 이제 뭐 급진적으로 이제 이 레벨이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상용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점차적으로 빠르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네. 당연히 지금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로 이제 뭐 사람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AI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성장성을 확보를 해 나가는, 그리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현금 자본력이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자율주행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커나갈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뭐 지금 주가 뭐 크게 움직임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시장 탓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일전에 유동성이 정말 커지고 시장에서 돈이 정말 많이 돌던
2021년, 2020년 때는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커지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주요한 이제 어떤 이 골자가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성장주보다는 실적주에 좀 더 이제 추심이 몰리기 마련이에요. 예. 때문에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크게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성장주들이 차츰차츰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로봇이나 메타버스가 가장 이제 선두를 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쪽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칩스앤미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텔레tips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모트렉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안 좋은 이슈들은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지금 회사는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고 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3단계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한번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트렉스는 어느 정도의 이런 기간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뭐 수익권 매도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어떤 관점도 당연히 봐야겠죠. 예.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매수가가 크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세요.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 정도는 저는 한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이제 7,000원 초반대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1차 목표가로 노릴만 하다라는 점.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7,000원 윗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일전에 자율주행 기술이 한창 이제 시장에서 핫했을 때 이제 매수를 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이 조금 이제 힘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기가 그쵸. 버겁죠. 워낙에 이제 이때 뭐 하루에 막 정말 막 1억 주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아찔하네요. 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요거를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죠? 전기차도 이렇게 갈까 싶었지만 예, 맞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예를 들어도 저점 대비 정말 날아갔죠, 그냥. 몇천 프로가 올라갔잖아요. 저는 자율주행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 만한 그렇죠.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뭐 로봇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그 정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트렉스도 지금 너무 뭐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고 예.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제 좋은 기업이고 단기적으로 한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면 그때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한 7,200원 정도로 두고요.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청자님께서 나는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더 이제 들고 가시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뭐 큰 걱정 없이 수익 매도 가능한 종목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모트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실 이전에 한번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군이긴 한데 좀 답답하시다고 해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앞으로의 그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간상에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7,000원대 초반, 7,200원 정도에서 1차적인 매도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 그 뒤에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언제나 봄날님께서 보내주신 모트렉스입니다. 이 종목으로 봄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분은요. 홍명숙님께서 종목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금 전에 그 종목 진단하다가 언급이 됐던 종목이네요. 자, 칩스앤미디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 가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매수 가격이 23,300원입니다. 비중은 25%고요. 사연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제부터 겨우 수익권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주춤거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칩스앤미디어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연속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도 24,0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익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대로 신고가까지 내주는 흐름을 만들어 줄지 여기서 좀 아쉽지만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23,300원에 25%.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 들으셨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예. 일단 수익권에 진입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IP 설계 자산을 어떻게 라이선스로 이제 계약을 해서 공급을 예.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칩셋 미디어의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은 바로 이제 모빌아이 상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모빌아이 상장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몸값도 지금 61조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예. 그러한 모빌아이라는 그 전 세계적인 이제 기업이 될 그런 기업과 예전에 라이선스 설계 자산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주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에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바로 실적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60억에서 70억대입니다. 네, 지금 60억이 70억대로 이번 연도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2,200억대 정도 돼요. 네. 이제 영업이익에 비해서 좀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모빌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이 모빌아이와 만약에 이 공급 계약을 만약에 정말로 한다면 그 연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이 IP 자산이라는 이 연쇄 효과로 인해서 다른 기업과도 실제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중국 반도체 회사와도 2월 달에 42억 원 규모의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런 연쇄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한 그런 주가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영일 이제 전문가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그리고 네. 자율주행, 포트에 꼭 넣어놔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네. 미래의 그림이죠, 사실. 그렇죠. 이미 그려지는. 네, 맞습니다. 전기차를 핸들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네, 자율주행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 예.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로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고도화된 기술로 그거를, 기술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나중에 테슬라의 그런 매출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국 증시의 흐름에 맞게 우리 국내 증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 발달할수록 그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의 섹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예.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에 5,000원 라인에서부터 지금 27,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다지만 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 그리고 오늘 외인은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 2거래일 동안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 4거래이군요.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한 그런 기관과 외인들의 매집도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칩셋 미디어에 이제 대응을 해드려야겠죠. 예.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1차 목표가를 25,000원 라인부터 예. 1차 목표가를 잡고 그때부터 좀 수익을 챙기셔라. 좀 25%라는 비중이 이제 이 칩셋 미디어이라는 종목이 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기대감에 올라간 주가이고 이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천억대이기 때문에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25,000원부터는 최종적으로 이제 매도를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최종 매도는 이제 27,000원. 부터 최종 매도를 시작을 하시는데 전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또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27,000원까지만 좀 보시고 다른 포트로 다시 옮겼다가 이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한 그런 주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모빌아이와 진짜 계약이 체결된다 예. 한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칩셋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부터는 서서히 비중 줄여가시고요. 27,000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타깃을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홍명순님께서 보내주신 칩셋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유튜브 종목 진단까지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이요. 네, 21만 원에 네. 15%. 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한솔 케미칼이 사실 그 지난해 고점이 40만 원 가까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거의 네네. 얼마 전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네네. 지금 매수하신 시점 이후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은 건지, 또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예.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자, 이 흐름이 워낙 또 좋아서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자, 한솔 케미칼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 이거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김영 전문가님, 좀 아주 낮은 가격에서 잘 진입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시거든요. 괜찮습니까? 일단은 네. 투자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투자를 정말 잘하셨고, 예. 이제 저는 보통 이 매매를 할 때 네.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은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솔케미칼이 원래 이제 삼성전자향 기업이에요. 예. 이제 삼성전자향으로 이제 과산화수소, 이제 반도체를 세척하는데 필수인 그런 이제 소재인데 이 과산화수소를 이제 주로 납품을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2차 전지 계속해서 이제 사업 분야를 이제 넓혀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전체적인 모든 사업 분야가 다 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락이 나온 부분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안 좋아졌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계속해서 이제 한솔케미칼은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예. 꾸준하게 해오다가 이제 수익성이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구간에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러한 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올해에는 최고 실적을 찍을 것이다. 이미 이제 사실 작년에는 최고 실적을 찍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에는 더더욱 더 좋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들어가 보자면 먼저 이제 이 과산화수소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 급등이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이 과산화수소가 당연히 천연가스가 비싸지면 아무래도 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장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판매가에 좀 전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네. 과산화수소를 공장 이제 더욱더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특수가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특수가스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장성을 반도체 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한솔케미칼의 사장님이 조현주라는 분이세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삼성의 이제 오너 일가예요. 아하. 예, 그런데 네. 이분이 원래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이제 그렇습니까? 예, 애널리스트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새롭게 이제 한솔케미칼의 사장으로 이제 그 조금 임명이 되시면서 예. 이제 이 테이펙스라는 기업을 이제 새롭게 또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테이펙스가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2차 전지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가 이제 뭐에 쓰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 2차 전지 테이프에 쓰이는 거는 이제 배터리의 수명을 좀 늘려주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테이프 이제 기업이다,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테이펙스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솔케미칼의 매출의 전체 한 6% 정도밖에 책임을 네. 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이제 1,000억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20% 정도 넘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훅 올라왔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한솔케미칼의 이 조현주 사장님이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이제 음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매출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요. 네. 전기차,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선 필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죠. 그렇죠. 때문에 한솔케미칼은 확실하게 성장 동력은 다 확보를 해놨고 캐시카우 또한 확실하게 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OLED에 대한 부분, 원래 이제 QD OLED라고 하는 이제 네. 이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야인데 올해는 사실 많이 양산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니, 작년에는 많이 양산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 분야를 이제 넓히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OLED 분야에서도 조차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다. 도대체가 단점이 없네요. 그렇죠. 단점이 없고 네. 그냥 좋은 거밖에 없는. 전천후네요, 전천후. 제가 좀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예. 말씀드릴 게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반도체도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렇죠. 지금 총칼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반도체로 전쟁을 하는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만큼 이제 뭐 반도체는 글로벌적으로 정말 이제 반드시 성장을 시켜야 하는 산업이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OLED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한솔케미칼은 전체적인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여태까지 좋지 않았던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고 예. 조정이 크게 나온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이제서야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거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여기서 기술적인 관점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예. 이제 여기에서 23만 5천 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장기 이평선 저항을 맞고 지금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아마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빅스텝에 대한 이런 그 걱정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때문에 그때 구간부터는 조금씩은 이제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조금 꺾이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 확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예. 그때를 노리셔야 되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살짝 눌리는 구간이 나오거나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예. 그때 오히려 투자를 확대를 이제 노리시고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잘 나온 상태잖아요. 아마 예. 이제 10% 언저리로 이제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60일선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전략을 짠다면은 조금의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어느 네. 정도의 비중을 조금의 차익 실현을 하고 눌림 구간은 분명하게 줄 거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주나 이런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시장이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분명하게 눌림 구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때문에 그 구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수익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수익성을 꾸준하게 늘려갈 그런 생각만 하셔도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일단 한솔케미칼은 길게 아주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도 생각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 시장에서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좀 눌려 있을 때 그때 진입을 새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자,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한솔케미칼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종목 하나 정도 더 갈 수 있겠네요. 지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종목 진단입니다. 베네치아님께서 보내주신, 아니군요. 진정주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바디텍 매드 보내주셨습니다. 18,750원에 10% 비중이거든요. 자, 바디텍 매드 현재는 17,550원.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바디텍 매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진정주리님께서 이렇게 예.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댓글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네,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입하신 시점도 나쁘지 않은 진입 타점이었는데요. 네. 일단 바디텍 매드는 어떻게 보면 섹터로 본다면 진단키트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좀 시장에서 아예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단키트만 놓고 본다면 이제는 진단키트 주들이 앞으로 이제 걱정해야 될 게 있죠. 과연 지금 진단키트 주들이 최대한 실적을 냈는데 최대 실적들을 다 냈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기업의 가치로 기업의 펀더멘탈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영업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그런 흐름에 맞게 급등한 만큼 다시 이 주가가 그대로 빠져버렸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급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단키트 중에서 이제 타액 진단키트 쪽으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필리핀에도 지금 계속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기술력도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유럽 쪽으로 수출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펀더멘탈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 위에 지금 몰려있는 그런 매물대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만약에 이게 진입가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저라면 진단키트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대 낙폭하고 있는 성장주들이라든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디텍 매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기술력을 확실히 확보한 그런 기업이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이제 2021년 이제 4분기 실적, 연간 실적을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견조한 실적이 여기를 채울 수 있는지, 2022년, 2023년, 2024년을 채울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특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좀 본인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주들을 쉽게 진입을 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차라리 이 공부할 시간에 다른 기업들을 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개별적인 호재가 이 주가에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종목을 공부하기에 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특히 진단키트 주들, 그리고 백신 치료제 들고 계신 분들은 진입가가 나오거나 좀 상승세 나올 때마다 물량을 정리하시는 거를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외인기관 수급을 보면은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적정 주가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다시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입가 오시면은 저는 포트를 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아니면은 5% 정도의 비중만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이 종목 일단 매수 가격 그쯤에서는 비중을 확실히 줄이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김영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빅스텝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지금 현재 이 주말 동안에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연준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할 거니까 준비해라라고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연준의 의도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너네가 이기냐 아니면은 우리 그 금리 인상이 이기냐 이렇게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준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잡고 가겠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잡고 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상승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슬슬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동력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전쟁이 이제는 슬슬 종전이 된다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뭐 이제 환율이 조정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든지, 이제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시장은 이제 뭐 저번 주에 보여줬던 강한 힘보다는 이제 오늘처럼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순환 도는 그런 이제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돈다라고 하는 거는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고, 오늘처럼 이제 뭐 로봇주,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이 또 상승이 났었어요, 오늘도. 예.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섹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 것인 만큼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섹터로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섹터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 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예. 거죠. 시장이 지금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 챙기기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수익을 충분히 이제 챙겨갈 수 있는 장이고 순환매도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슈만 선별적으로 잘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올 만한 시기가 4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계속해서 먹거리가 나와줄 것이니까 이제 그 먹거리들을 잘 챙겨가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김영우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영우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주목해봐야 될 게,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시간으로 30일이긴 해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들에 대한 수급,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그리고 주가의 급등락을 주목해봐야 되는 게, 보통 이제 급락이 아니죠. 급등이 좀 크게 나오면 다음날 반도체 시장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좀 훈풍으로 불어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서 이러한 호조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 반도체 주들을 조금씩 매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그런 관심은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주총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주주총회를 이제 여는데, 뭐 LG, SK, 기아, 뭐 넷마블, 카카오 등이 이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유 종목, 만약에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주총을 한다면 무조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건 필수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모든 시청자분들의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본인이 그거는 꼭 챙겨서 복기하시고 복습하셔서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꼭 이제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수혜주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을 좀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집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과대낙폭에 대한 실적주들도 트레이딩을 하시면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해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섹터를 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운송, 그리고 금융주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제 시행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OEM, ODM 업체들 부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3일 연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내일 3시 반에 이제 그 오늘장 두드려 보기.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 주 장세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봐가실 수 있게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는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바로 화요일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후 3시 30분 시장 두드려보기,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